자, 208페이지 가보자. 이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단원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앞에서 봤었던 그 결합, 극성 이런 거 가지고서 결합을 만들고 분자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 분자는 극성일지 무극성일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내용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분자 구조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극성, 무극성 같은 걸 따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분자 구조를 찾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볼게. 분자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자쌍 반발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라고 그랬지? 자,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쌍들은 같은 전하를 띠기 때문에 전자쌍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튈 거 아니야? 그러면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한다. 그리고 밀어내면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었지. 그러면 우린 이걸 가지고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의 기본적인 형태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전자쌍 반발 이론으로 전자쌍을 배치할 때 기준은 이거야. 중심 원자에 전자쌍 개수가 몇 개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는 전자쌍은 공유인지 비공유인지 상관없이 그냥 어쨌든 어떤 전자쌍이든 개수를 확인해 주면 돼. 예를 들어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이 딱 두 쌍이 있다라고 한다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전자쌍들이 각각 최대한 밀어내는 게 직선 형태로 배치가 되어야 제일 안정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전자쌍이 두 개가 있다면 당연히 완전 대칭, 직선 형태가 된다. 그 다음 여기 결합각이라는 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이쪽에 어쨌든 뭔가 붙을 거란 말이지. 그때 여기 각도, 이런 데 각도를 결합각으로 물어볼 거야. 기본은 직선형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이 3개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자, 그 3개의 전자쌍이 삼각형, 정삼각형 꼭지점에 갈 때가 제일 안정한 형태로 반발을 갖는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정삼각형의 꼭지점에 비공유 전자쌍이 놓일 때 가장 반발력이 작고, 이때는 결합각이 여기 각도인데 정삼각형에서 중심에서 이렇게 각도를 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360도 3개씩 나눠 갖는 거니까 120도를 갖는 평면 삼각형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 자, 마지막 4개. 요 4개짜리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할 거야. 자, 얘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4쌍이 있으면 이 4개가 정사면체의 꼭지점에 가 있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고 했어. 자, 지금 이 펜의 뚜껑이 그러니까 이 펜의 뚜껑이 전자쌍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정사면체의 각 꼭지점에 비공유 전자쌍이 가 있어야 반발력이 제일 적은 상태로 안정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리고 이때 여기 각도, 요 각도가 다 몇 도씩 나와야 되냐면 109.5도가 나와야 정사면체가 돼. 이게 일단 기본 내용이라고 했어.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가보자. 전자쌍이 선생님 방금 위에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개수를 세라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전자쌍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지.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데, 일단 누가 더 힘이 세다? 비공유 전자쌍 사이 반발력이 공유 전자쌍 사이 반발력보다 크기 때문에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 더 세게 밀어낸다. 이렇게가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비공유끼리 밀어내는 힘이 제일 세다. 공유, 비공유가 밀어내는 게 중간,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이 밀어내는 힘이 제일 약하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때는 기본 틀에서 조금 더 변형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기본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보자. 이번에 볼 거는 중심 원자에 전자쌍이 있는데 공유 전자쌍만 있는 걸 볼 거야. 공유 전자쌍만 있는 거. 그리고 그게 2개, 3개, 4개짜리를 볼 거야. 자, 베릴륨에 플루오린이 2개가 붙는 경우가 있어. 베릴륨은 원자가 2개이기 때문에 플루오린하고 결합 2개만 하면 안정해져. 옥텟 규칙의 예외가 되는 애야. 그러면 베릴륨 기준으로 공유 전자쌍이 하나, 2개니까 아까 왼쪽에서 봤던 구조로 따지면 기본 구조, 직선형의 모습을 띠게 될 거고, 비공유 전자쌍 양쪽 끝에 플루오린이 붙어 있으니까 딱 직선형이 되겠지? 그 다음 얘는 직선이니까 평면 구조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어.
모든 원자가 한 평면에 들어가 있으니까 직선은 평면으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 세 개인 경우 삼형화 금소. 금소도 원자과 한자가 세 개이기 때문에 염소가 세 개가 붙어서 옥텟 측을 예외적으로 만족하는 경우로 안정해 줄 수 있다. 분소 기준으로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으니까 이번에도 평면 삼각형 구조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리고 각도는 120도를 모두 이루겠지. 자, 얘네는 삼각형, 염소가 이루는 삼각형의 중심에 분소가 있기 때문에 평면 삼각형, 평면 구조야. 각도는 120도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4개짜리 메테인 가보자. 메테인은 탄소 주변에 공유 전자쌍으로 4개로만 돼 있지. 그러면 그 4개니까 아까 기본 구조를 따지면 정사면체 구조를 따라가면 되고 거기에 꼭지점 위치에 비공유 전자쌍이 아니 공유 전자쌍이 있으면서 그 자리에 뭐가 있다고 보면 돼. 수소 4개가 배치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정사면체 구조를 갖고 있고 얘는 당연히 입체 구조겠지. 그래서 평면 구조인지 입체 구조인지 따지는 문제들 잘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중심 원자에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생기는 경우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비공유 전자쌍이 생기는 경우는 일단 전체 전자쌍을 배치해서 기본 틀을 만들고 거기서 비공유를 제외한 다음에 구조 결정을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비공유 전자쌍이 많으면 결합각은 어떻게 된다? 작아지게 될 거다. 자, 요걸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자, 암모니아. 자, 제일 대표적인 공유 전자쌍 3개인 비공유 전자쌍 하나인 분자인데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수소 3개와 결합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 주먹에 질소라고 치면 요 뚜껑이 수소가 있는 거라고. 그런데 얘네는 구조를 이제 어떻게 따져야 되냐? 수소하고는 전자쌍을 3개를 만들고 요 위쪽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겠지. 그러면 공유 전자쌍이 4개짜리, 전자쌍이 4개짜리인 구조는 정사면체지만 여기에 이제 원자는 없어. 대신에 그 자리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공유 전자쌍들을 좀 더 아래로 밀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109.5도인 구조였던 애가 비공유 전자쌍이 얘네들을 아래로 좀 더 밀기 때문에 각도가 109.5도보다는 좀 더 작아진다. 그래서 107도가 된다. 구조는 얘를 떼고 보기 때문에 삼각불형이라고 표현을 하면 돼. 정사면체가 아니라 삼각불형이다.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 2개, 비공유 전자쌍 2개인 대표적인 물 분자가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없는 거야. 요렇게만 되겠지? 여기에 산소, 수소, 수소가 붙은 거고 여기랑 이쪽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야. 그러면 정사면체 구조에서 얘랑 얘를 날려버리면 요렇게만 남지. 산소랑 수소. 그러면 얘 기준으로 산소를 기준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으니까 공유 전자쌍들을 더 밀어내니까 각도가 더 작아질 거다. 그러면 얘보다도 각도가 더 작아져서 몇 도까지? 104.5도까지 줄어드는 거야. 이건 숫자가 딱 정해져 있다. 109.5에서 107, 104.5, 2.5씩 줄어들어. 2.5씩 그렇게 해놓고 있으면 되고. 자, 이때 보면 얘는 삼각불형이니까 입체 구조로 보면 돼. 근데 얘는 요 3개가 같은 평면에 있겠지? 그래서 구분형인데 이 구분형은 평면 구조에 들어간다는 거야. 문제 풀 때 입체 구조, 평면 구조 진짜 많이 따진다. 직선, 구분형, 평면 삼각형 이런 것들은 평면 구조로 들어가면 되고 정사면체나 삼각불형 같은 경우는 입체 구조로 들어갈 거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 물어보니까 꼭 기억해 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심 원자에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 생각해 볼 거야. 자,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는 일단은 다중결합을 한 쌍으로 취급해서 분자 구조를 결정하면 돼. 한 쌍으로. 무슨 얘기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 원자가 중심 원자가 될 거고 이중결합이 2개야. 그럼 기본 구조를 따라갈 때는 전자쌍이 2개인 구조를 따라가면 돼. 아까 2개인 구조는 뭐였어? 이렇게 직선형이었지? 얘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이중결합 하나, 이쪽으로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직선형이 나온다. 자, 상이하나수소. 탄소 원자에 질소 원자 공유 전자쌍 3중결합 할 거고 수소가 하나 했어. 그럼 이번에는 얘는 어떻게 봐야 되냐? 여기에 탄소에 이쪽은 3중결합이고 이쪽은 단일결합이야. 근데 구조를 따질 때는 전자쌍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직선형 구조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자, 마지막 폼알데하이드.
자, 탄소 주변에 이제 수소랑 결합해서 단일 결합 2개, 산소랑 이중 결합을 해. 고무전자쌍은 4쌍이 맞아. 하지만 구조를 따질 때는 하나, 둘, 3개로 따지는 거야. 그러면 3개로 따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평면삼각형 구조를 따라가겠지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요 위쪽은 이중결합이고 밑에는 단일결합이야. 이중결합 쪽이 전자가 더 많지, 힘이 더 세단 말이야. 얘네가 밑에 있는 2개를 좀 더 아래쪽으로 밀어주는 거야. 원래 평면삼각형은 120, 120, 120인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얘가 힘이 좀 더 세니까 얘가 살짝 줄어. 그러면 여기 각도나 여기 각도는 120보다 좀 커지겠지. 122. 그럼 밑에 있는 여기는 120보다 살짝 작아지겠지. 116. 이 숫자를 외우는 건 아니야. 다만 너네가 뭘 할 수 있으면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하고 알파, 이렇게 하고 베타가 나왔을 때 얘네 구조를 파악해서 알파가 베타보다는 좀 커. 이것만 해석하면 돼. 알겠지? 각도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원자가 지금은 다 하나짜리를 갖지만 2개인 경우도 가능해. 예를 들어 메탄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메테인 분자에서 수소 자리에 O랑 H가 붙어있는 구조가 되거든. 그러면 이 탄소 기준으로는 하나, 둘, 셋, 4개니까 정사면체 기본 구조를 따라가면 돼. 거기에 수소 자리에 산소가 들어가면서 얘가 중심 원자인데 얘는 이렇게 단일 결합 2개랑 산소 주변에 비고무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구분형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제일 기본 내용이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10페이지 넘어가서 일단 풀고 확인해보자. 이거 지난 시간에 안 풀었으니까 풀고 확인하자.